시작합시다. 자, 이제 할 내용은 법인조정 2 메뉴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열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이라 적혀 있는 여기 이 칸 있죠. 우린 지금 여기까지 쭉 이야기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액 송금 산입시키는 것까지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2월 교통금이 있으면 과거에 손해봤던 돈이 있으면 그걸 빼고, 그리고 비과세가 있다면 빼고, 법인세의 소득공제가 있으면 빼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과세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10%만 맞든 2억 초과해서 20% 맞든 200억 초과해서 22%가 부과되든 세율이 부과되게 될 거예요. 그럼 세율이 부과되게 되면 이제 세액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 공제나 감면을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지금 하려는 건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 구하기 전까지는 다 왔기 때문에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빼주는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도 법인세법에서 잘못한 것들, 적격 증빙을 안 갖췄다든지 아니면 그 부가가치세법이 혼내지 않았던 계산서 제대로 발급 안 하고 한 거는 가산세 부과한 적이 없죠. 세금계산서 가지고 했었지. 그런 가산세들을 여기에서 부과를 하고,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빼면 이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럼 최저한세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최저한세라는 건, 자, 우리 교재 조금 순서를 바꿔서, 자, 여러분들 두 장만 뒤로 가보시면 최저한세라고 527페이지에 최저한세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표현을. 자, 표현 중에서 과세 최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과세 최저한이고, 소액 부징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정 세액 이하는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 안 걷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사용하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표현은 일정 세액 이상은 징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저한 적었어. 죄송해요. 최저한세예요. 표현 왜 저렇게 적었지? 자, 최저한세는 일정 세액 이상은 최소한 징수를 하겠다는 게 최저한세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위에 두 개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위에는 안 받겠다는 개념이고, 얘는 얼마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세액 공제나 감면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다 받을 수 있다면 1,000만 원 다 적용하지 말고 최소 세법이 받고 싶어하는 세금만큼은 뺀 나머지만 공제해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얼마만큼은 세금 내라, 그 이야기가 최저한세예요. 그럼 이 최저한세가,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 책에서 이거예요.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적혀 있죠. 저는 최소한 얼마만큼 세금을 내라, 징수하겠다, 그런 뜻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의 7%를 생각하고 있어요. 과세 표준의 7%. 그럼 지금 여기 두 칸의 차이 17번, 19번의 차이가 뭐냐면 17번은 우리 전부 다 공제 못 받고 얼마 7%를 제외한 나머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17번이고 그런 거 안 따지고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19번 세제한세 적용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적용 대상, 적용 제외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다시 앞쪽으로 와서 522페이지에 자,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감면은 이제 면제시켜서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액 감면의 특징은 뭐냐면 2월 감면을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세액 공제는 2월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근데 2월 감면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특법에서는 규정을 일부 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상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럼 그 아래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그럼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우리 회사의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니까 5년간 2월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법인세가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너네 이런 거 세금은 빼고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빼면서 최소 얼마만큼은 받을게라고 또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일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 번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요. 근데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 법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번 거 세금 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인도 외국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그럼 세금을 내고 또 우리나라 세율대로 계산해서 또 세금 내면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우리가 빼고 납부하도록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빼면서 전부 다 빼지 말고 일부는 납부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법인세법하고 또 재손실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개인소득세법이랑도 똑같은데 자기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제외를 당해서 소실당한 거예요. 그럼 회사가 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자산이 소실된 만큼 비율만큼 세액공제도 그 비율만큼 해주겠다는 게 재손실세액공제예요. 그렇게 빼주겠다고 해놓고 얼마만큼 세금을 그건 그래도 내야지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자, 우리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다른 말로 하면 배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의 기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기 때문에 자, 얘를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 아래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은 최저한세 적용이 원칙이에요. 최저한세 적용이 원칙인데 중소기업은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자, 우리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예요. 얘는 일반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이에요. 우리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따 이 작성을 직접 할 건데 부가세 신고서처럼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직접 작성할 건데 할 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체외 손실 세액 공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쓰고 그 외 나머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전부 다 17번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고 나머지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종류는 자, 여러분들 525페이지 펴보시면 525페이지 펴보시면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액공제에서는 예 적용 대상도 있고 제외 대상도 있는데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외 대상 이 세 개만 외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세 개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거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인데 자,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는 자, 보시면 당해 과세년도 발생한 연구 개발비하고 직전 과세년도 4개년도 안 이내에 일어났던 평균치의 개발비하고 차이라는 건 증가한 금액에 자, 중소기업은 50%를 감면해 줄 거예요. 연구 개발비에 쓴 지출액 증가액의 50%를 세액공제로 세금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올해 과세년도에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25%도 중소기업은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을 빼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예요. 우리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로 썼거나 아니면 우리 올해 쓴 거의 25%나 혹은 전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증가된 금액의 50% 중에 큰 금액으로 우리는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최소한 올해 우리가 1억이라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썼으면 2,500만 원의 세금을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최저한세 적용 없이 그냥. 그게 지금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연구인력개발비라는 거는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위탁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개발비라든지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건 우리 소액 주주를 제외한 주주 임원들에 대한 월급여는 본인이 연구원인데 본인이 대표이사인 연구소 많죠? 우리 거래처에도 무슨 바이오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대학교 학생 연구실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법인 차린 거예요. 그럼 그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먼저 보면 자, 529페이지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마지막 줄은 옛날 거 따라와서 좀 틀렸으니까 빼버리고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2020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회 반영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서식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해까지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좀 늘어나요. 자, 그럼
지금 내용에서 기술 및 연구 인력 개발비는 모두 당사 연구소에서 지출된 것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이며 3년도별로 지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2020년이 올해죠. 지금 이 책에서 올해는 이만큼 지출한 거고 이건 전년도 지출한 거예요. 그럼 전년도 지출한 정보도 주는 이유는 올해 지출한 금액의 25%와 전년도에 지출한 것보다 더 증가한 금액의 50%하고 두 개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그 자료만 넣으면 컴퓨터는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들어갈 건데, 자, 여기 메뉴에서 자, 지금 이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바로 위에 거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조정 명세서예요. 올해 개발비 지출이 아니고 준비금 모아두는 명세서라서 이것도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얘 말고 아래쪽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클릭을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의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발생한 거 쓸 거고 올해 이전 19년, 18년, 17년, 16년에 생긴 거 써주면 컴퓨터가 평균치보다 얼마 증가했는지를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올해 거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먼저 2020년도 거가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자, 얘 같은 라인이에요. 같이 파란색 되어 있죠. 지금 위아래가 같은 칸이에요. 이 계정감 하나 쓴 거에 인건비,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이렇게 같은 칸. 그럼 이런 식인 거예요. F2번 눌러서 경상연구개발비, 자, 제조원가로 할게요. 시험 때 알려줘요. 그럼 같이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그럼 문제 보면 인건비가 2,500만 원이고 재료비가 900만 원이다. 근데 이 인건비에 주주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있으면 그거는 빼라 그 이야기예요. 주주나 이런 사람 인건비는 세금이 대상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 빼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음 아랫줄에 개발비는 인건비가 3,600만 원, 그리고 위탁 연구 개발비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지출한 거 라인 맞춰서 쓰니까 우리 올해 총 1억이 발생했다고 뜨죠. 그럼 그냥 올해 처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의 25%인 2,500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전년도 것도 있죠. 그럼 전년도 거는 한 해 거만 있으니까 19년도 건데 얘는 그냥 합쳐서 한 번에 쓸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500만 원, 2,500, 1,000만 원. 그럼 6천만 원 썼네요. 2019년도에는 지금 4개 그냥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써줄 거예요. 6천만 원을.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1억하고 6천이면 증가가 4천만 원 되었죠. 그러면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 1억의 25%인 2,500. 그럼 당연히 2,500이 크죠. 그럼 2,500 세액 공제한다라고 여기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공제세액에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체크하냐면, 자, 우리 앞에 체크 이론 내용 위치 볼 때도 40%, 25% 이런 거 있었죠. 공제율이. 중소기업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공제율 친절하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럼 여기 50%가 꼭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 설정에 제외에 체크돼 있어야 돼요. 대상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50%인지 하고 여기 제외되어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인 2,500이 해당 연도 공제받을 금액이라고 떴죠.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우리 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저장 누르면 이거 한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다음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어디 들어가는지. 자, 잘 보세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는 얘밖에 없어요. 번호로 1, 2, 3, 4, 5, 6 붙여놨지만 위에 건 공제 감면이에요. 다 감면세. 위아래는. 그럼 3번 있죠. 세액공제. 그럼 여기 클릭해서 자, 들어가시면 세액공제 1, 2 많죠. 1, 2. 그럼 여기에서 자, 불러오기 하면 방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걸었기 때문에 제외로 들어왔죠. 대상이 아니고 제외로 들어왔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잘 꼭 기억하라 그래. 잘 따라오면서 기억하세요. 자,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으로 가서 여기로 자, 구분해서 얘가 한 칸이에요. 전체가. 왜냐하면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들은 올해 안 해주면 내년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세액공제는 5년간 2월 공제해주기 때문에 1년, 2년 하면서 칸칸 쓰는 게 이게 한계예요. 근데 적용 제외는 한 줄로 쓰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구분해서 F2번 누르면 또 여기에 최저한세 제외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죠. 자, 얘를 선택하고 올해 2020년도 방금 2,500만 원 하면 단기분에 들어왔죠. 그럼 지금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없이 전부 다 공제된다고 뜬 거예요. 그래서 이율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저한세 적용 제외잖아. 그래서 계산도 안 해봤죠. 우리.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 위에 보시면 최저한세 제외는 F6번에 최저 배제라고 있죠. F6번 최저 배제. 자, 얘 클릭하고 2020년도에 지금 2,500이죠. 2,500만 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확인. 자, 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저장되었으면 이제 다음은 공제 감면 세액 및 초과 납부세액 합계표라고 있죠. 자, 이 합계표를 클릭하고 그리고 불러오기를 하면 자, 위에 탭에 적혀 있는 글자 보시면 최저한세 배제가 제외죠. 여기에 얘는 세액 감면이고 얘가 세액 공제잖아. 지금 방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였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방금 공제되는 내역이 2,5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왔죠. 최저한세 배제 세액 공제. 오른쪽 두 개는 적용. 비과세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한 작업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에 반영하라고 해서 그냥 적혀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지금 제가 한 순서대로 그림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531페이지에 미스가 난 게 2350이 아니고 2500인데 저한테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앞에 우리 최저 배제 탭 눌렀던 거 있죠? 그거 2350이 아니고 2500이에요.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오타. 자, 이렇게 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명세서 봤어요. 자,
이건 이건 혼자 단독으로 나오면 쉬워서 점수도 많이 안 줘요. 자, 우리 기출 문제가 있어요. (58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문제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사전밖에 안 주잖아. 그죠? 자,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액 합계 전부 일반 비용이니까 이건 증가분 계산할 때 아래쪽에서 이 4개를 써주면 되고, 자, 이번에 당해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내역이 있는데 뭐 경상연구 개발비 500번대랑 개발비랑 이렇게 썼네요. 개정 과목은. 그럼 이 인건비 적용 걸려 있는 곳에 당사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 인건비를 의미한대요. 다만 경상연구개발비 중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주주 임원의 인건비가 지금 경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 400만 원은 빼고 입력해야 되겠네. 이따 발생했을 때. 이외에 주주인 임원은 없다. 연구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이다. 자,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 비용 등이다. 대성전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중에 뒷면에서 50%의 처전세 제외 체크하라고 확인사살한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로 가서 먼저 2번 자료에서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의 인건비가 2,100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재료비는 500만 원. 다음 개발비 3천만 원, 1,000만 원.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400만 빼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올해 6,600 발생한 거고, 자, 최근 4년간 거 1년간 4,200, 3,500, 2,400, 2,000. 자, 그럼 이제 증가 발생액도 나왔고, 자, 공제세액으로 가면 컴퓨터가 25% 증가분 50% 적용되어 있고 제외되어 있죠. 이 부분 문제는 세액공제 조정면에서 3번 이야기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533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세액 감면에 대한 그 감면 세액 그 계산서 2번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이걸 작성하는 문제 형태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작성하는 문제는 타입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는 여기 부가세 신고서처럼 직접 쓰는데 여기에 들어올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넣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가산조정이었던 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대. 그럼 가산조정. 퇴직연금 송금 산입한 거 있대.
차감 조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 내용도 우리 법인세는 가산 조정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쓰는 게 포인트인 문제가 있고, 여기는 그냥 다른 문제 풀 것도 없이 입금 산입 얼마다 송금 산입 얼마다 알려주고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최저한세 계산하는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도구를 쓸 거예요. 바로 아래 최저한세 명세서를 쓰면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요.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의 재산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우리 가산세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회사가 3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 되는데 회사에서 3만 원 넘어가는 건 적격 증빙 갖춰야 된다라는 건 뭐 다들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연성인들이. 그러면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산세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산세 금액이 2%죠. 그죠? 그리고 그 그냥 여기 봅시다. 가산세 계산서 있죠. 어차피 시험 때 가산세 생각 안 나면 도구 이용할 거잖아. 열어보고 보이면. 그럼 신고 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보상 가산세인 거고, 미제출 가산세에 가면 얘가 방금 말했던 지출증명 서류 없는 거,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출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라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일용직 지급명세서나 이런 지급명세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바뀌었어요. 지금 기간이 올해부터. 원래 이거 3개월마다 해서 분기마다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고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이고, 가산세가 1%에서 3개월짜리가 줄어들면서 0.25%로 내렸어요. 근데 아직 지금 우리 얘가 버전이 올해 3월 9일 버전인데 아직 얘가 안 바뀌어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번에 문제 나오기는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냥 이론상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분기 다음 달 말일이 아니고 매달로 바뀐 거예요. 개정되어서. 자, 그리고 우리 세금계 안서 미발급 가산세가 2%죠. 그것처럼 법인세법이 계산서 발급 똑바로 안 한 것도 똑같이 법인세법이 혼낼 거예요. 법인세법이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그리고 지연 발급 1% 똑같이. 세금계 안서는 계산서랑 똑같은데 부가세법이 계산서 똑바로 발행 안 했다고 혼내진 않잖아. 그러니까 세금계 안서를 가지고 법인세법이 계산서 가지고 혼냈고요. 그럼 세금계 안서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부가세법이 이미 혼냈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또 별도로 혼 안 내요. 그 세금계 안서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함정이에요. 세금계 안서는 부가세법한테 혼나라. 법인세법 혼낼 거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이 가산세 이야기한 게 얘 작성할 때에 그 가산세 내용 나오면 저기를 이용해서 알아 계산해서 써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연합세, 그리고 원천납부세액이 원천이 당한 거 있죠. 이자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처리하면서 장부에 쓰는 것들, 그렇게 쓰면 이제 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세액은 그 1,000만 원 초과분부터 분납이 돼요. 분납이라는 건 두 번 나누는데 2차 납부할 거를 여기다 쓰게 되는데, 48번 클릭해 보시면 아래에 분납세액이 나와요. 1,000만 원 넘어가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 분납세액 나오면 분납세액 여기 한도로 최대한 분납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 지금 이거 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582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1275.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학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이번에는 세무조정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소득금액조정학계표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은 그리고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우리 여기에서 항상 손익계산서를 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첫 번째 이 당기순이익이 얘가 여기에 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손익계산서가 결산서잖아.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먼저 쓸 거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세무조정했던 게 법인세였죠. 그래서 얘 법인세가 있으면 얘는 가산조정해야 되니까 가산조정에 금액을 쓰든지 지금처럼 세무조정까지 하라 그러면 세무조정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어렵지는 않죠. 우리 이거 그냥 쓰면 나와요. 우리 소득금액조정학계표에서 F4번에 법인세 누르면 법인세 등 나오잖아. 우리 법인세 그 손익계산서에서 F4번 눌렀던 거 여기 우리가 과목별 세무조정이나 서식에서 F4번 누른 거 전부 다 나와요 여기에. 그럼 F4번 누른 적 있던 거 있으면 얘 가지고 쓰면 돼요. 지금 얘 금액이 방금 5천만 원이죠. 그냥 바로 5천만 원 쓸게요. 자, 다음 우리 2번 보면 위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뭐 하나만 더 있나 보네요. 단기 말에 전무이사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이거 어쩌란 이야기죠? 임원이 8년 6개월이라고 그만뒀다고? 자, 얘는 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1억 줬는데 그럼 최근 1년간 총급여가 1억이었어요. 그러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은 앞에 여러분들 이거라고 알고 있었잖아. 한도는 최근 1년간 총급여 얘는 상여까지 다 합친 거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최근 1년간 급여가 1억이라 그랬고 그리고 10분의 1 하면 1,000만 원이고 곱하기 8년 6개월이면 8.5네. 그러면 8,500만 원이 이 사람의 퇴직금 한도죠. 그죠? 8년 6개월이니까 그럼 8,500만 원이 한도인데 지금 1억을 지급했다는 건 1,500만 원 한도초가 났다는 이야기죠. 8,500이 한도인데 1억을 줬으니까. 그럼 지금 이거 하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임원 퇴직금 한도초가 1,500만 원 상여 이거 처분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다음 이제 아래에 보면 2월 교성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자, 2월 교성금은 올해 이전 거까지는 10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년 이후 건 안 돼요. 이전 거는. 그래서 2008년도 거는 공제가 안 되겠죠.
2015년 17년도 거는 되니까 3,500만 원은 2월 교손금 내용이 되고, 다음 4번에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연구인력 개발세액 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그럼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뭐뭐뭐라 그랬죠? 세 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재손실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러면 얘만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 1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8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납부 세액에서 중간연합세액 1,500, 이자 수익의 원천인수 50, 중간납부래. 원천납부세액이 50을 써주면 되고,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 5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계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한, 장부엔 들어가 있어서 계산 매출액이 들어가 있는데 계산서를 미발급했대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몇 %죠? 2%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겠네. 그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한대요. 그럼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쓸 건데, 자, 어떤 숫자 어디에 쓰는지 잘 위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이 5억이죠. 그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5억을 쓰고, 자, 방금 우리가 세무 조정했던 게 얘 두 개죠. 그러면 6,500만 원만큼 여기 가산 조정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6,500만 원 가산 조정이고, 이 두 건을 제외한 조정 내역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끝이네요. 그럼 기부금도 없고, 자, 다음 3번에 2월 교손금은 15년, 17년도 거만 되니까 3,500만 원이고. 그죠? 자, 다음 이제 특이한 거 없이 최저한세 와서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1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합쳐서 800만 원. 다음 가산세는 500만 원에 2%인 10만 원. 다음 중간연합세액은 5번 자료에 1,500만 원. 원천 납부세액은 50만 원.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입력할 거리는 전부 다 입력을 했죠. 그러면 마지막 분납 봐야 되니까 48번 칸에 커서 놓고 보면 분납 가능한 2차에 납부해도 되는 금액의 한도가 나오죠. 그러면 3,07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참고로 얘가 1차 납부할 거, 얘가 2차로 납부할 거. 그럼 반반 해야 되는데 왜 반반이 아니냐면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가산세 빼면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장하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최저한세하고는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다음 주는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1, 2교시에 제가 자적을 피하고 얘네들 최저한세하고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자,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지금 흐름 보려고 지금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줄 알겠죠? 기부금까지 여기까지 한 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게요.